대학교 그 이제 정년 퇴직하시고 그 한동대학 석자 교수님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격려하면. 예, 제가 그 건강가정기본법하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PPT를 보여드리면서 하고요. 아마 준비하는 동안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년에 그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 이건 이상민 의원이 평등법을 발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 번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또 최근에는 그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라고 국회 청원이 지금 올라가서 몇만 명, 지금 10만 명을 향하여 가고 있는 좀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그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입니다. 사실은 건강가정기본법이 참 좋은 법이에요.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법인데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작년에 정춘숙 의원하고 남인순 의원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이렇게 발의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사실은 가정의 정의를 없애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그런 법을 지금 발의했고 지난 5월 6일 날 첫 번째 여가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성가족부 차관이 와가지고 그걸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좀 두 가지 법이 중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넘겨주시고요. 네. 작년 6월 29일 날 정의당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요.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포함되어 있고 성별의 정의안에 제3의 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반대쪽으로 네. 그래서 지금 성별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신의 성별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트랜스젠더는 생물학적성과 자기를 반대로 생각하고 있고요. 보단 넘기십시오. 예.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하면 트랜스젠더 차별금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 젠더를 법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젠더의 정의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트랜스젠더는 생물학적성과 자신을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고 넌젠더는 남성도 여성도 아닌 사람, 또 뉴트로이스는 중성, 무성으로 간주하는 젠더 정체성이고 젠더 플루이드는 유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속 변하는 사람, 오늘 남자였다가 내일 여자 되고 그런 사람. 데미젠더는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인 사람. 폴리젠더는 여러 가지 젠더를 가지고 있고 바이젠더는 남성인 동시에 여성인 사람, 이런 사람을 젠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팩트를 좀 말씀드리면 이때까지 한 6번 내지 7번 이번에 정의당이 발의했기 때문에 7번 내지 8번 되어 있고요. 차별금지 사유에는 거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처벌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처벌하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또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차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국가인권에다 진정을 합니다.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다음에 시행명령도 내리고 또 시행명령을 안 따르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도 안 하면 추가로 부과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법원에다가 이렇게 넘깁니다. 그럼 법원에서 처벌하고 그래서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열심히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막강한 파워를 갖게 되기 때문에 준사법기관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성적지향에 대해서 차별을 받은 사례가 있느냐 보면은 이게 이제 2016년도인데 2001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15년 동안에 차별받은 진정 사유가 23,000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 81건 그러니까 0.3%만 성적 지향에 관련되고 그것도 전부 다 뭐 기각되거나
시정 권고되고 중징계 받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동성애자라는 이름으로 차별받는 경우가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해를 보면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다, 비정상이다, 죄라고 말을 하면 처벌받습니다. 개인의 윤리관이 존중이 안 되고요. 또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 중에 동성애를 비판하면 역시 차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전도를 못합니다. 포교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밖에서 전도하면 종교적 괴롭힘이다 이렇게 해서 처벌을 받게 되고요. 또 학생을 가르칠 때 기독교 학교라도 학생 선발할 때 신앙이나 이런 걸 볼 수가 없고 동성애자라고 해서 이렇게 못 받아들이는 차별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교직원이나 이런 걸 선발할 때도 동성애자라고 못 받게 되면 역시 차별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학칙을 동성애를 불허하면 역시 그 학교가 이제 차별했다 해서 침해를 당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다음 좀 넘겨주셔야 되겠네요. 잘 안 넘어가네요. 아이고, 꼼꼼하네요. 네, 그 다음 더 넘겨주세요. 네, 네, 더 넘겨주세요. 계속 예, 됐습니다. 네, 그리고 수업 동성애 옹호 교육이 근거화돼서 초등학교 때부터 동성애를 정상회로 가르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교육 시간에 이성 간의 성관계뿐만 아니라 동성 간의 성관계도 가르치게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국에서는 이런 교육을 받은 경우에 8년 만에 25배가 됩니다. 한 100명 되는 청소년 트랜스젠더들이 2,500명, 25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남녀 구별이 없어지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 육상 경기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네티컷에서는 청소년 여자 육상 경기를 그냥 남자들이 다 우승하는 그런 결과를.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여성 격투기에 나와가지고 역시 남자가 상대방 여성의 그 두개골을 파손시키는 그런 일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병력은 남자만 가기 때문에 이 남자들이 군대 가기 싫으면 잠깐 동안 여자가 되면 됩니다. 난 오늘 여자인 것 같다 이렇게 하면 군대를 안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큰 문제가 되겠죠. 군대 가기 싫어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 부담 능력 좀 주세요. 네, 우리나라 지금 현재로는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훨씬 많습니다. 5당입니다. 근데 다행히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지 만들겠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걸 반대하면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만 빼고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 된다. 왜 그게 안 되는가 하면 첫 번째로는 이 차별금지 사유에 한 20몇 가지가 있고 마지막에 등 또는 그 밖의 사유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면 등하고 그 밖의 사유 안에 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걸 어디서 하냐? 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 그렇게 판결을 하기 때문에 이 등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국가인권위법에 성적 지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을 조사하는 데가 국가인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적 지향이 들어있다고 자신들은 판단하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나라 국가인권에는 성별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젠더라고 해석하고 그 젠더 안에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들어있다 이렇게 간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일단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나면 개정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없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돼요. 얼마든지 개정한 다음에 들어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를 보면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느냐 포괄적 차별금지법만 반대하지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별이나 장애나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나라에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유해서 만들겠다 이런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빼고 만들겠다
또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든 이유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막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대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세대시킵니다. 유치원부터 말이에요. 동화책을 갖다 놓고 이 그림책을 갖다 놓고 동성결혼과 동성애가 정상이다. 이렇게 세뇌시키고 나니까 그 애들이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다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을 한번 만들고 나면 되돌릴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강가정기본법을 제목을 바꿉니다. 가족지원기본법 이렇게 가족정책기본법 제가 말씀 정책 가정을 가족으로 바꿔버립니다. 근데 가족하고 가정은 의미가 다릅니다.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 여기 가족이고요. 가정은 생활 단위입니다. 그래서 가족하고 가정은 완전히 다른데 이 건강 가정을 가족으로 바꿔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족의 정의를 없애요. 신기하게 이름을 가족으로 바꾸고 나서 가족의 정의를 없애버립니다. 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제목 자체가 가족인데 가족의 정의를 없애요. 그리고 나서 왜 그럼 없애느냐? 대통령령으로 정하든지 나중에 법에 추가하든지 해석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근거자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이 뭐냐? 다양한 가족. 다양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이거를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언론에 떠드는 게 뭐냐? 미혼모, 미혼부, 한가족 가족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미 우리나라는 한가족 가족 지원법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 가족, 외국인들. 이것도 역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성가족, 위탁가족. 이것도 역시 한부모 가족이나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역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이미 법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빠지는 게 뭐냐? 미혼 동거.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은 빠져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미혼 동거,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도 사실혼이라는 이름으로 거의 결혼처럼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사실혼도 보면은 정조의 의무가 있고요. 헤어질 때 재산 분할 청구권이 있고 미자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혼도 거의 결혼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걸 하려고 하는 부담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혼 동거 중에 네 가지가 있는데 혼인의 의사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법적으로 혼인이 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 보면은 조금 전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법률적으로 인정이 되는 건 사실혼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혼인 의사가 있지만 혼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저쪽에 있는 것처럼 동성결혼, 근친결혼, 다보다 처제. 이거는 지금 법적으로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가 포함이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혼인의 의사가 없는 경우. 그냥 단순히 결혼할 마음이 없는데 그냥 남녀가 같이 잠깐 이렇게 인조이하는 거. 그건 동거. 그 다음에 역시 동성끼리. 자, 이래서 이제 동거를 우리가 포함하게 되면 이게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혼인의 의사 없이 그냥 단순히 동거하는 것도 법적으로 결혼한 것과 똑같은 것이 돼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혼 안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데서는 결혼 안 해요. 거의 결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이렇게 남자가 프로포즈하면 눈물을 흘려요. 왜? 결혼을 보통 안 하는데 이 사람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1000명당 한 2명 정도 결혼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게 거의 희귀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동거까지 우리가 합법화시키게 되면 결혼이 무너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유기 이 문제가 심각한데 이게 사실은 사유기 문제는 이거 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 사유기는 점자를 지정받아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사실은 덴마크 점자은행에서 구매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게 되는 경우는 뭔가 남편이 정자가 부실할 때는 남편이 허락을 받고 여자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남편이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이렇게 매매해도 안 되고요. 이런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또 이렇게 해서 일본에 가서 만약에 외국에 가서 아기를 낳고 왔다. 그러면 그래도 혈연이기 때문에 가족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강가정기본법에 가족의 정의를 확대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보다 넘겨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다양한 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온갖 게 다 있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가 건강하게 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네. 보다 넘겨주셔야 되는데. 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동성결혼 전 단계로 동반자, 아까 말했던 대로 그냥 동반자 관계라는 게 이루어지거나 하면 다 결국은 동성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건강관리기본법 개정을 해서 동거하는 걸 인정하게 되면 그다음 얼마 지나면 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29개 국이 그런 과정을 겪어서 다 동성결혼 합법화했습니다. 네, 그다음은 우리나라 KBS가 지금 지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보면은 프랑스도 이렇게 했다. 우리나라도 하자. 뭐 이런 외국의 예를 들면서 외국이 했다는 것처럼 우리도 하자는 거예요. 독일도 그랬고 프랑스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가자. 결국에는 이 건강관리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라. 그러니까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개정안은 역시 차별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도 금지한다는, 그러니까 준차별 금지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뭐 자녀 차별을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건 좋아요. 근데 가족 범위 확대는 절대 안 된다. 그 다음에 가족의 정의를 없애는 것. 그 다음에 요번에 5월 6일 날 여가부에서 회의할 때 여성가족부 차관이 와가지고 열심히 이걸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가족의 정의를 없애는 거를 반발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 등을 넣자. 위에 등을 넣자는 거예요. 그래서 혈연, 입양, 등. 등 하면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차별금지 조항도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것은 이렇게 되는데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두 가지 법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는 차별금지법하고 평등법. 지금 이상민 의원이 평등법을 발의하려고 이제 계속 뉴스에 여러 번 나오고 있고요. 지금 국회 청원에 보면은 10만 명 차별금지법을 만들라는 국회 청원이 지금 들어와 있고 지금 아마 5만 명은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조만간 그게 또 국회에 올라가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관리기본법은 5월 6일 날 국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요거를 어디서 하는가 하면 여성가족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를 통과하게 되면 여성가족부 전체를 가고요. 그걸 통과하게 되면 법사위 이제 가서 통과되면 본회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있는데 그 소위원회 간사가 누구냐? 권인숙 의원입니다. 권인숙 의원은 아주 이거를 통과시키려고 아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이거 좀 막아달라고 그러는데 그분 보좌관을 만나가지고 이거 지금 동성결혼 합법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하니까 그 보좌관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동성결혼이 뭐가 나빠서 그걸 반대하느냐고.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이런 것이 통과되면 우리 자녀들이 또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인권 침해라는 거예요. 인권 침해. 자녀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그 인권 침해라고. 아무튼 이 지금 하여튼 이 조금 잘못된 그 사상,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이제 정부하고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강력하게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야만이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거를 우리가 열심히 목소리를 내기만 하면 그래도 저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저 뒤에 손을 한번 들어요. 여자분.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여성가족부가 적극 찬성하잖아요. 네. 예, 그건 아까 뭐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거기도 뭐 성정체성이라든지 성별 이런 거를 성적 지향을 강조하는 거 보니까 같은 맥락이죠. 국가인권위원회하고 지지하는 찬성하는 게. 그래서 지금 적극 찬성합니까? 국가인권위에서. 지금 건강가정기본법은 여성가족부, 차별금지법, 평등법은 국가인권이요. 네, 그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했듯이 건강가정기본법은 여성가족부에서 아주 열심히 이걸 지지하고
그 5월 6일 날 국회 논의에 여성가족부 차관하고 직원이 5명, 총 6명이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여성가족부 차관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하고 계속 대부분의 회의를 보면 그렇게 지금 논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시기육성에 코로나19 전화 상담할 때 거기 권인숙 의원이 와가지고 성교육을 국회의원 그거 하러 왔어요. 국회의원 와가지고 평가하는 거 그걸 하러 왔어요. 그때 왔거든요. 굉장히 이분이 이걸 지지하고 한다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큰일 났습니다, 진짜 제가 볼 때도. 이 여성가족부가 왜 이렇게 지지하는가 하면 이 여성가족부하고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들하고 거의 다 어디 출신인가 하면 한국여성단체연합이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진보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시의원, 도의원, 그 다음에 국회의원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출신들이 여성가족부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들도 하는데 그 한국여성단체연합이라는 그 조직체가 그 단체가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 동성결혼 이런 걸 지지하는 그런 것을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 주사파가 훈련시키든지 자기 사상을 잘 따르는 사람들을 발굴해가지고 나중에 정치계에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이 사람들이 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하고 싸우려면 우리도 똑같이 정말 다음 세대를 발굴해서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정치계로 보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우리가 양육을 하면서 동시에 지금 현재 골수 분자들 국회나 정부에 있는 분들과 강력하게 저지르시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의지할 수 있는 거는 대다수 국민들이 어느 국민이 자기 자녀가 동성애자 되는 걸 원치 않는 아무도 없습니다. 또 결혼했을 때 이 동성애하는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뭐 시기하게 한두 명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그 대다수의 국민의 의견이 우리와 같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강조하면서 우리가 진행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해운대에서 온 최경숙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교수님 말씀 너무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는 제가 저번에 그 소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한 그 회의록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김미애 의원이 거기 소위원회 한 위원이었는데 그분을 우리가 좀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나셔서 그분을 좀 더 정보와 강력하게 다음에 그 소위원회 또 할 때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전에 다음 세대를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는 지금 학생의 소리라고 최일호 군과 같이 하는 그 성평화 운동 하는 그 아이들을 정말 키워줬으면 너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지키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제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질문할 사항은 차별금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 소시민들이 정말 또 시간 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들을 우리 또 이웃과 친지들이나 옆에 사람들한테 해서 같이 권장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그 5월 6일 날 그 여성가족위원회 그 회의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 전에 우리 지금 그 법안심사소위원회 여성가족 8명인데 총 8명인데 5명이 민주당이고 3명이 국민의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5명의 민주당 그 국회의원 중에 3사람이 비례대표예요. 2사람만 지역구가 있습니다. 지역구가 있으면 그래 좀 닿는데 지역구에 있는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가가지고 막 설득을 하면 되는데 지역구가 없어요. 권인숙 의원도 지역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고 끝내고 자기는 이거를 통과시키고 자기는 그만두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분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 전에 가서 자료를 다 만들어서 무슨 말을 하면 좋다는 걸 다 자료를 다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갖다 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깨우는 겁니다. 국민을 깨우는 거예요. 국민의 대다수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건강관정기본법 개정안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이게 정말 통과되고 나면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그 길이 열린다는 걸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누가 남자 며느리 여자 사이가 들어오면 원치 않아요. 근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결 못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 사람들한테 깨우는, 마찬가지 차별 운동도 만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차별받으면 안 되니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유치원부터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정상이라는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동성애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고요. 근데 주위 사람들이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 전단지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본부에서는 전단지도 만들고 여러 가지 동영상도 제작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받아가지고 주위에 전달하면서 주위 사람들을 깨워야 됩니다. 이걸 알리기만 하면 다 우리 편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언론에서 계속 KBS 이런 데서 자꾸 그냥 떠드니까 거기 휩쓸려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주위에 알려서 깨우고 목소리를 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집회를 한다든지 기자회견 이런 자리에 온다든지 하여튼 하면은 우리의 힘이 점점 강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그 알리는 방법 경대에서 오신 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거를 저도 교수님을 따라서, 길 교수님을 따라서 4년을 넘게 서울까지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좀 전에 해운대에서 말씀하시는 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교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진짜 교인들분께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고 계시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제가 아시는 나이 많으신 82세 되신 분이 학교에 또 기업에 계시는 분이 수영문화회관에서 영어 수업을 받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몇 분들이 모여서 40분이 모여서 계십니다. 근데 저는 물론 거기에 들어가지를 못했고요. 저는 그분하고 같이 음악을 또 하는데, 그분인데 동성애가 어떻다는 것을 알리고 또 그분들을 보고 동성애가 굉장히 힘이 드니까 이거를 도와야 된다, 우리 애들이 다 잘못된다는 것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저께 그 수영 문화원에서 하는 수업이 동성애였습니다. 동성애라는 40분이 나이 드신 분들이 하나도 모른다. 정보도 모르고 연락도 받은 적도 없고 얘기도 한 적도 없고 영어로 수업을 하는데, 미국에는 이렇게 되고 있다, 다른 나라는 이렇게 되고 있다 하는데, 어떤 특정된 곳에 어떤 특정된 분들, 늘 나오시는 분들, 얼굴 보면 다 거진거진 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한계가 머물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이걸 좀 어떻게 설득을 하려고 해요. 요즘에 어제 제가 국회 쪽에 어떤 분이 내려오셔서 가보니까 나이 드신, 짧게 하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 중에 한 분이 요즘 자식들 당신네들인데 어떻게 합니까? 물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40대들이 다 돌아오고 있답니다. 지금 어머니 아버지 말을 듣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이 듣고 이럴 때 이거를 좀 도와주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요, 이게 지금 우리 인터넷 안에 보면 페이스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리는 데는 한계가 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페이스북에 지금 현재 무슨 교육감님, 후보님, 어떤 분은 오늘 또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전체적으로 바닥에 나와서, 운동장에 나와서 기타를 치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동장 한복판에서, 지금 오늘 이런 거를 길 교수님께서, 이거는 제가 질문이 내용의 답변입니다. 그런 거를, 그런 분들인데, 우리 아이들인데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를, 그리고 이렇게 어떻다, 그분들부터 공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래 차세대야. 그런데 거기에서 노래 부르고 말이야 유의하는, 그게 지금 굉장히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니 그런 거를 좀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많이 그런 분들인데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제 혼자 힘을 올려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좀 같이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럼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길 교수님 박수로.